미녀와 순정남이 결말을 앞두고 이제 공진단의 몰락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역시 주말 드라마라 권선징악 사필귀정으로 마무리되리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지난 회 이제 도라의 누명이 벗겨져 모든 게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뇌리 속에 세게 박힌 스폰 이미지 때문에 도라는 재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 화는 상구에게 돈을 전달하던 애교가 아들 진단에게 딱 걸리게 돼 진단이 또 상구에게 주먹을 가차없이 날리고 이에 놀란 애교가 진단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만 저 사람이 널 위해 마리를 없애려고 청부살인까지 한 생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다 말해버립니다. 진단이 이 사실을 듣고 놀라 펄펄 뜁니다. 한편 이 난리 법석 후 귀가하던 진상구가 아들 진단을 걱정하며 애교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뒤따라오던 소금자가 듣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이 쇼킹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공진단은 진상구를 만나 제발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에 진상구는 아들을 위해 떠나기로 마음먹고 집에 와 짐을 싸던 중 일을 시켰던 작자의 전화를 받고 돈을 전해주러 나갔다가 그만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이미 공진택이 마리 납치를 사주한 사람이 진상구임을 알고 다 손을 써놓은 상태였죠. 한편 진상구가 월세돈도 주지 않고 몰래 집을 나간 사실을 알게 된 소금자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홍혜교를 찾아갔다가 때마침 퇴근하던 공진택과 대문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망설이던 소금자는 그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공진택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진택은 홍혜교의 블랙박스 사본과 공진단이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공진단과 홍혜교를 회사로 불러냅니다. 진택은 진단을 보자마자 싸대기를 날리면서 왜 마리를 죽이려 했냐고 추궁하고 이에 공진단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 모르고 진상구는 그냥 엄마에게 보험 팔려고 접근한 인간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화가 난 공진택과 용서를 빌던 공진단이 실링이를 벌이다 그만 공진택이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되고 의식이 없는 공진택을 보고도 공진단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후 다행히도 홍혜교가 금방 뒤따라 들어와 쓰러진 공진택을 발견하게 되고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필승인의 가족까지 놀라 뛰어오는데요. 그런데 병문안을 온 소금자가 자기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공진택이 쓰러진 줄 알고 이 사실을 또 수연에게 말하게 됩니다. 애교가 이 말을 듣고 펄펄 뛰며 부인하고 이때 진단의 전화를 받고 애교는 그제서야 공진택이 쓰러진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한편 공진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가진 돈을 모두 들고 외국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진택이 계좌도 막아놓고 출국 금지까지 해둔 터라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온 수 없이 그는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고 엄마한테 마지막 전화를 하는데요. 그러나 너 없이 못 산다고 펑펑 우는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었던 공진단은 돈가방을 애교에게 맡기며 배를 타려다 그만 밀항꾼들에게 가방을 뺏기며 빈털터리 신세가 됩니다. 결국 공진단은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 신세가 됐으니 후에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펑펑 우는 엄마를 억지로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집으로 들어간 애교는 정말 진단이 회장님 아들인 줄 알았다고 믿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결국 애교는 대숙에게 따귀를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도라는 스폰 누명도 벗었으니 재기해 보려고 했으나 여러 곳에서 반대가 많아 결국 포기하고 우연히 칼국수를 먹다 가족과 함께 순정 칼국수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잘 되나 싶더니 어느 날 진상 손님들이 찾아와 도라의 스폰 이야기를 꺼내며
또 아무로 가든 속을 긁어놓습니다. 이런 도라를 지켜보는 필승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편 백미자는 도식과 함께 살던 집 보증금까지 몰래 빼내 도박을 하다 결국 돈을 다 잃고 도박장에서 커피와 라면을 서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미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또한 다음 회 예고에 다행히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한 공진택은 필승의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공진택이 이번엔 아무래도 필승을 진짜 양자로 삼으려는 절차를 밟기 위해 부탁하러 찾아온 듯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필승과 도라의 알콩달콩한 장면이 많아 보는 시청자들이 가슴까지 설레게 했는데요. 이런 장면을 공진단도 함께 지켜보고 있어서 이놈이 어떤 짓을 할지 조마조마해집니다. 다음 회 예고 장면에 집으로 들어가려는 도라가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비춰졌는데요. 아무래도 공진단인 듯합니다. 왜 온 걸까요?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왔을까요? 아님 마지막이니 사과를 하러 온 걸까요? 결말로 가고 있는 오늘 저녁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도라와 필승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미녀와 순정남이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번 48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해피엔딩을 기다리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주인공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예기치 못한 전개에 시청자들은 지금 새드엔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지난 47회에서 배우로서의 재기에 실패한 도라는 할머니 손맛을 이어받아 순정 칼국수 가게를 차리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게도 잘 돼 도라는 필승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계속 염탐하던 공진단은 질투심에 불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진택은 필승의 집을 찾아와 필승의 양자 입양이 법적으로 승인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현철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발끈하는데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화를 내자 공진택은 무안해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에 우리 애교쟁이 마리가 필승 오빠를 우리 오빠 되게 해주시면 저도 딸처럼 잘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빠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현철은 딸 노릇을 하겠다는 마리의 애교에 금세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이쁜 딸이 생기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필승은 공진택으로부터 고고엔터로 복귀하라는 반가운 전화를 받고 이어 현철로부터 네가 이제 공진택의 양자가 됐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현철은 필승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우린 괜찮다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한편 마리는 여전히 도준을 잊지 못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도준은 그런 마리를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수연은 마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런 엄마를 가진 도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마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리는 도준이 그런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건 도준이 잘못이 아니잖아. 이 말을 들은 수연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음 날 진택은 도식을 불러 마리와 도준의 만남을 허락하겠다고 하고 이에 도식은 우린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진택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말합니다. 한편 도망자 신세가 된 공진단은 자신의 피난처라고 여기고 있던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마저 날아갔다는 절망적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홍콩으로도 갈 수 없게 된 공진단은 강으로 걸어 들어가며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진단은 엄마와 밥을 먹으며 나 오늘 밤 떠날 거야. 당분간 못 보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벗어줍니다. 엄마 급할 때 이거 팔아서 써. 이거 1억짜리니까 5천 이하로는 팔지 마.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 울지 마 하며 다독이는데요.
빌런들이지만 모자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그려져 보는 내내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공진단이 혼자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측했었는데 웬걸 그는 도라에게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필승과 꽁냥거리다 헤어진 도라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데요. 공진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밥 한번 같이 먹자면서 싫다는 도라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질주합니다. 도라가 내리려고 하자 더욱더 속력을 내던 차는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고차에서 겨우 기어나온 진단은 저 멀리 쓰러진 도라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듯하자 당황해 혼자 도망쳐버립니다. 다음 날 다행히도 도라는 등산객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필승은 의사로부터 도라가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편 백미자는 도박판에서 도라의 소식을 듣게 되고 때마침 도박장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붙잡혀 철창 신세가 됩니다. 백미자는 도식에게 전화해 내가 도라 간호해야 하니 꺼내달라고 하지만 도식은 이제 우리 인연 끊자고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선 도식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일반 병실로 돌아온 도라는 하반신이 마비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자 오열하고 필승을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필승은 도라에게 재활치료 열심히 해보자고 달래지만 도라는 모진 말로 그에게 생채기를 내고 그 마음을 아는 필승의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편 도라의 아파트 CCTV 화면을 보고 박도라를 다치게 한 범인이 공진단이란 사실이 뉴스에 나오고 APP그룹 회사 사옥 앞에선 공진단을 처벌하라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이런 여론으로 스토커법이 강화된 박도라법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뉴스를 보던 박도라가 공진단을 직접 죽이겠다고 병실에서 난리를 부리자 보다 못한 필승이 내가 나서서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뛰어나갑니다. 그 길로 필승은 진택을 찾아가 공진단을 잡기 위해 부탁합니다. 필승의 부탁을 받은 진택은 곧바로 홍혜교를 불러 공진단 뉴스로 회사에 피해가 많으니 지금 당장 외국으로 떠나라고 말하며 미리 마련한 돈가방을 건네줍니다. 진택의 속셈을 모르는 애교는 돈가방을 안고 바로 진단을 만나러 갑니다. 공진단은 저 멀리 뒤쫓아 오던 필승을 보고 애교의 손을 잡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필승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뒤쫓아가는 모습이 비춰지며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 예고를 보면 진택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계속해서 필승을 밀어내던 도라는 급기야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과연 필승은 어떻게 돌아와 재회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